딱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얘보단 잘하지 않을까? 아. 약간 자, 안녕하세요. 보만세TV 시청자 여러분, 김성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회원분 중에 남자 설계사신데 간호사 출신이세요. 예, 이력이 좀 특이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나오고 싶어 하셔서 제가 한번 모셨습니다. 예, 우리 김동섭 팀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원래는 간호사 일을 하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집에서 이제 호적을 파일 뻔했다가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재밌게 영업하고 있는 김동섭이라고 합니다. 아니, 호적을 팔려고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보험한다고? 네, 아무래도 이제 예. 저희 부모님 세대는 조금 보험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너 이거 하면 호적 판다 이랬었는데 네. 제가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했거든요. 원래 그런 분들이 잘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 하는 분들, 왜냐면은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오기가 좀 생기나 봐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도 내가 실패하면은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 말이 맞는 게 되잖아요.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좀 이력이 네. 좀 남다르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호사든 어떤 거 다른 거를 좀 약간 전문직종 일하시던 분들이 네. 하시면은 잘 되는 걸 좀 많이 봐가지고 네.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아니신가 싶은데, 일단 간호사 하시다가 네. 어떻게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강사 할 때 네네. 2년 동안 가르친 후배가 있어요. 네. 트레이닝을 시켜서 어. 이제 좀 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나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내가 왜 나갔니?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보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켜봤어요. 네. 지켜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간호사 할 때도 열심히 해서 힘들긴 했지만 이제 훨씬 그 이상으로 잠을 안 자더라고요. 열심히 하는구나. 예. 잠을 안 자더라고요. 너무 좀 궁금했어요. 야, 그럼 너 이렇게 일하면 얼마 벌어?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말 안 해주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계속 집요하게 물어봤더니 예. 이번 달에 800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충격이었죠. 저도 물론 간호사로서 뭐 적게 버는 건 아니었지만 네네. 제가 버는 거에 한 거의 2배를 벌고 있으니까 오. 좀 놀랬죠. 네네. 너무 충격을 먹고 야 너 대체 뭘 하는데 그렇게 벌어? 그랬더니 보장 분석도 하고 뭐 이렇게 설계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험료로 돈 많이 번다는 생각을 아예 못 하셨나 봐요. 아 이제 뭐 그냥 뭐 되게 보험왕은 잘 벌고 약간 그런 느낌만 있었죠. 근데 그렇게 잘 버는 사람이 내 후배일 줄은 몰랐던 거네요. 제 완전 측근이 이제 그런 일은 처음이었으니까 저는 너무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러면 내 걸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제 지금 걸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분석을 받아봤죠. 네네. 그래서 분석을 받아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딱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얘보단 잘하지 않을까? 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보통 그런 경우 많지.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바로 그 달에 사표를 내고 집에다도 말하고 와이프한테도 말하고 그래도 결정력이 대단하시네요. 근데 뭔가 좀 꽂혀가지고 아. 꽂히면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얘가 했는데 나 못하냐? 난 무조건 된다 이거네. 네, 그냥 너가 이걸로 800 벌어? 나는 그럼 1000 벌어 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구나. 네. 근데 저는 약간 이제 간호사 하시면서 병원 일이잖아요. 네네. 그 업무랑 이거랑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관련은 없었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일을 하려고 마음먹은 다음에 네. 또 이어서 드는 생각은 내가 간호사를 하고 있고 내 전공은 어쨌든 간에 질병과 관련이 있고 상해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구나.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 것도 신뢰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계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도 아무래도 나한테 플러스가 있겠다 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우리 보험이라는 게 사실 이제 병원비를 청구해서 받는 거잖아요. 사고나 질병이 있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 근무한 장소가 병원이다 보니까 남들이 이제 처음 영업을 하시지만 남들이 모르는 거를 좀 더 아는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을까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강사를 했기 때문에 네네. 원장님들이랑 아무래도 조금 더 가깝게 지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장님들을 통해서 예. 코드를 낸다든지 아. 약간 진단상에서 그런 거에 좀 도움을 받기도 했었죠. 그럴 때는 좀 반대도 환자도 좀 거기다 보내드리면 그렇죠. 병원에도 좋고. 그렇죠. 또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또 제 입장에서는 고객님한테 그쵸. 어필을 할 때 제가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해드린다라는 그런 것도 많이 어필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좀 후배에 대한 오기, 그리고 또 내가 그래도 저 간호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업무의 메커니즘 좀 알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걸로 좀 시작을 하셨네요. 이제 집에서는 이제 반대를 하신 거고요. 엄청 반대했죠. 왜? 편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네. 왜 죽으라고 공부해서 간호학 그치. 대학교를 나가서 맞아. 이제야 일을 열심히 좀 하고 있고 네. 조금 되려고 하는데 왜 또 나가서 다른 걸 하려고 하냐라는 부모님이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특히 어머님. 어느 정도 만드셨어요? 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그 강도는 어느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일단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할 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호적을 판다고 했어. 너 이거 하면 그 옛날 말인데. 너 진짜 나도 안 볼 거고 네. 너 호적 팔아. 네. 네가 지금 애도 태어났고 그 아. 당시가 이제 애가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오. 네가 지금 이제 외벌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왜냐면 보험한다 그래서 잘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사실. 계약이 없으면 빵원 찍는 게 영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또 이제 영업을 또 하셨었어요 예전에. 아, 보험 영업을? 보험은 아닌데 다른 영업 중에 해보셨는데 이제 힘든다는 걸 좀 알고 계시는 거죠. 더군다나 보험은 영업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무형을 팔다 보니까 네. 더 힘들죠. 그런 걸 알고 계시니까 이제 하지 마라. 너 그만해라. 호적 판다. 뭐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죠.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초반에 어떻게 됐어요? 첫 달 뭐 이렇게 둘째 달. 어쨌든 첫 달부터 이제 1,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계속 찍었어요. 첫 달부터요? 네. 오, 대단하시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근데 저는 근데 엄청 압박감이 심하잖아요. 부모님도 반대를 했었고 예. 호적을 판다고 했지만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했고 또 제 친구들도 모든 인원이 다 그냥 너 말렸겠죠. 미쳤냐 이런 말밖에 안 들었거든요. 정규직인데 막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첫 달을 이렇게 1,000만 원을 찍었지만 네. 뭔가 저는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더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네. 한 3달 동안은 계속 그렇게 몸에 힘이 들어간 채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은 다행히 계속 1,000만 원대를 유지를 하셨었고요. 대부분 이제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지금도 오, 되고 대단하시네요. 있으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3달이 지나니까 이제 쓰러졌거든요. 아. 3달이 지나니까 약간의 내 마음의 긴장이 풀렸나 봐요. 이 정도면 좀 됐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쓰러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3일 지나 다시 또 영업 시작. 쓰러진 거 뭐 심각한 건 아니었나 봐요. 근데 그냥 몸살로 그냥 몸살로. 긴장이 풀리면서 쓰러진 것 같아요. 의식을 잃는 그 쓰러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몸살로 의식은 있었는데. 의식은 이제 알아두었죠. 그리고 이제 3일 쉬고 영업을 했는데 다시 잘 유지를 하신 거고요. 네. 근데 답은 나왔네요. 이제 하지 말라는 걸 오기를 한 거고 후배가 하는데 내가 못하려 한 거고. 네. 그리고 간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보험하고 이제 병원하고 연관성 같은 거 조금 더 남들보다 알고 또 아는 사람도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원장님도 그쵸. 그래서 좀 부탁을 하신 거네요. 그래도 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를 잘 할 수 있었던 뭐 원동력 같은 거 있나요? 본인의 멘탈 관리법 뭐 이런 거. 왜냐면은 이게 또 그런 경력이 처음에 이제 오기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까먹어요. 그렇잖아. 뭐 몇 년 동안 계속 초창기 오기로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간호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뭐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계약하겠습니다. 이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분명히 좀 힘든 시기나 뭐 이렇게 멘탈이 좀 약해지는 것도 있었을 텐데 이런 시기는 뭐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일단은 좋으나 싫으나 저는 이제 처자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처자식을 보면서 저는 이제 멘탈이 계속 올리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저는 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팀장님이 없었어요. 그럼 갔는데 바로 지점장님인 거예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예. 이분도 온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제 멘탈 관리를 이게 제 팀장님이다면서 되게 좋은 방법이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지금의 이제 제가 있는 단장님 유튜브를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계속 이제 이분이 내 팀장이다라고 해서 그분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리시니까 뭐 멘탈 관리하는 방법, 뭐 쓰러지지 말자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하시고 유튜브로 채널이 어떻게 돼요? 영업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김영준 단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곡을 보셨구나. 네. 그거를 이제 맞아 뭐든지 그냥 매일 보면 돼. 네, 매일 보면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A라는 설계사도 잘하고 B라는 설계도 잘하잖아요. 네. 그럼 그냥 한 명 것만 계속 봐도 문제는 없어. 보니까. 네.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되고. 지금 계신데도 지금 그분이랑 같이 맞아요. 일하시는 그렇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일을 하게 됐죠. 지금 일하시는데 뭐 전에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으시고? 네,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거 오히려 없어요. 이제 좋은 게 많나요? 전에 계신 데보다는? 네, 뭐 지금으로서는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도 좀 잘 받으세요 그러면? 네, 소개는 처음에는 뭔가 좀 약간 강압적으로 받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냥 약간 양식지에다가 써달라. 약간 맞아요. 그런 그런 식으로. 거 많이 했어, 맞아. 네. 그러니까 뭐 다 누구나 한다라면서 이렇게 받았었는데 근데 실제 이게 효과도 있어요. 효과도 있기도 하고 또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소개가. 제가 하던 관리를 계속 하시다 보면 관리해드리다 보면 연락이 와요. 자연스럽게 소개받고 당연히 소개받으면 그분들 가족들이 다 봐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전보다는 조금 영업을 좀 수월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자리를 잡았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면? 그죠? 좀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조금은 그래도 안정이 돼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다음 달에 뭐 너무 불안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은 이제 좀 많이 사라졌죠. 그렇죠. 지금 시국이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그런 영향도 없고. 네, 오히려 지금 계속 제 개인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대략 한 1,000만 원대 유지를 하시는 거고 좀 제일 잘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예요? 잘했을 때는 엄청 높진 않은데 한 1,500 정도. 1,500 정도. 네. 그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10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그래도 그걸 유지하기 위한 뭐 별도의 노력은 있으실까요? 본인이 하시는 노력? 제가 고객님께 해드리는 것들을 최대한 안 끊기고 해드리려고 해요. 관리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작필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드려요. 고객님들한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계속 쓰세요, 그거를? 네, 이제 기존 고객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가망 고객님들 있죠.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왜냐면 제 고객님들 이렇게 관리 받는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어필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 기존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약간 단장님한테 배운 건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전화를 드려요. 받든 안 받든 전화를 드려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통화는 짧아요. 그냥 별일 없으시죠? 그래서 그분들 이제 감사합니다로 끊고 그냥 웃으면서 또 전화 드리면 별일 없어요. 막 그러신 분들 계시고. 그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사실 제 거 내용도 있잖아요. 네. 안부 전화 드려요. 맞아요. 그냥 간단하게라도 여러 번 드리면 그게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숙하는 게 좀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전화드리고 그러면 서로 어색해요. 맞아요. 맞아. 맞아요. 무슨 뭐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진짜로 그냥 순수하게 했었어도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기초에 잘 잡으셨네. 보통 꾸준히 안 하니까 안 되는데. 그거를 제가 처음에 영상을 볼 때 그 내용이 있었어가지고 네네네. 계속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다음 전주에 계약을 받았잖아요. 보통 보면 네네네. 계속 갱신을 시켜서 월요일마다 엑셀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네. 월화수목금토에서 제가 토요일까지 일을 하니까 또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이제 전화 목록을 적어놓고 체크하면서. 처음에 멘탈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꾸준히 하면 성공한다. 꾸준히 하면 된다는 거를 이걸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서도 보면은 제가 좀 그 미션 드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하려고 예, 안 하시는 분도 좀 반 되시는데 그거를 계속 하시고 그러니까 약간 확신이 있으셔가지고 그걸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우 대단하시네요. 본인만의 멘탈 강해지는 법이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뭐 어떤 법이라기보다는 네네. 그냥 제일 좋은 건 계속 가서 부딪히는 것 같아요. 고객한테. 네, 거절이든 뭐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근데 계속 부딪혀서 계속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마냥 무뎌지게 만드는 게 제 그냥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이게 근데 이제 거절 당했어도 좀 무감각한가요? 예, 이제 지금은 별 느낌이 없어요. 연속 거절도? 예, 어차피 거절 당해도 제가 어차피 이분들 관리 안 할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나한테 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똑같이 관리해드려요. 저랑 비슷해요. 난 속으로 그래 이제 혹시 안 한다 뭐 나중에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나한테 할 거면서 뭐 사실 이런 생각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이런 생각을 하면 진짜 저한테 하는데 나 저 고객 안 만나야지 그러면은 고객은 저한테 연락 올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진짜로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멘탈 관리하는 법에서 플러스로 필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내가 계속 부딪히기도 해야 되지만 예. 그러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잡아주는 팀장이 필요해요. 스승 같은 사람, 네. 멘토 뭐 이런. 팀장이 정말 필요하대요. 나를 잡아주는 팀.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면서 성장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잘 잡아주는 팀장이 옆에 있으면 안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려고 또 끌어올려주고 또 끌어올려주고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이렇게 걸어오는 것만 봐도 멘탈 무너져야 돼. 보이잖아요. 네. 그때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죠. 네, 조금 지켜보다 바로 잡아줘야지. 잠깐 멘탈 나갔을 때 무너졌을 때 안 잡으면 이제 슬럼프 오고 한번 슬럼프가 좀 빠지면은 다시 원상태로 오는 게 맞아. 대단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이 잘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옆에 유튜브 팀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도 좀 네. 많이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 아니어도 나중에 생겼을 것 같아 왠지. 아니 딱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 이제 잘 들으세요 보면. 근데 꼭 자기 팀장 아니더라도 옆에 조언해주는 분이 보통 있어요. 네. 근데 잘 안 듣거든요 그런 분들 얘기를. 근데 그런 얘기조차도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인성이 안 좋거나. 관리자분이.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분들이 뭔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장점만 보려고. 무조건 배울 때 이 사람이 뭐가 안 좋든 다른 거 다 안 봐요. 그냥 이 사람이 잘하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뭐든 무조건 나한테 가져오자. 그런 마인드라서. 저도 약간 비슷한데 왜냐면 예를 들면은 특정인을 거론을 하기는 좀 그런데 대통령 분 중에 네. 지금 감옥에 있는 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대통령까지 되고 그분이 어떤 신화를 잃은 거는 배울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이제 잘못된 몇 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약간 이제 처벌 비슷하게 받는 건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런 편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럼 저 사람 안 좋네. 걔랑은 얘기도 안 해.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장점은 저게 뭐고 뭐 단점은 뭐네. 이걸 좀 구분해 가면서 장점은 내 걸로 만들고 단점은 그냥 뭐 안 배우는. 이러시네요.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도 준비하신다면서요? 네, 이제 올해 안에 무조건 시작하려고 이제 네네네. 다 요즘에 계속 이제 컨셉 생각하고 네. 내용 생각하고 네. 찍어놓으려고 계속 해요.
준비하고 그냥 저는 개인 채널이 지금 없는데 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생각했으면 바로 올리라고 하죠. 네, 맞아요. 내용이 어차피 첫 영상 안 봐요. 그 지인 몇 명 보는데 그쵸. 지인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냥 계속 올리고 하다 보면은 해봐야지 단점도 생기고 보완할 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 하게 되면 유튜버들을 또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조언을 또 많이 얻겠죠. 네. 뭘 하셔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그 고객 중에 좀 고마웠거나 좀 베스트 고객으로 생각하시는 고객이 있나요? 베스트 고객이요? 네네. 뭐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소개를 가장 많이 해주는 고객이 정말 좋긴 하거든요. 정말 감사하긴 한데 그죠. 근데 조금 약간 다른 느낌으로 저를 엄청 저한테 고마워하시고 엄청 인정해주시고 그러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고마운 거는 왜 고마워요? 제가 다른 걸 많이 해드린 건 아닌데 네네. 계속 챙겨드리고 뭔가 해줬는데 이제 이분이 느끼시는 건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관리랑은 조금 다르고 내가 알던 설계사들이랑은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시면서 엄청 고마워하시면서 분이 많이 소개를 해준 건 아니지만 네네. 그냥 저한테 정말 진심으로 뭐 저한테 막 뭉클할 정도로 막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고객한테 잘한다 뭐 이런 거는 엄청 큰 걸 해줘야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선의 것.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더라도 고민 끝에 나온 그런 한마디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네. 어떤 이제 보여지는 거 위주로 보통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신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돈을 많이 벌지 않는 설계사일 수도 있어요. 그럼 고객들한테 이제 좀 해줄 수 있는 게 좀 아무래도 좀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설계사보다는 좀 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고객들은 꼭 그런 잘 나가는 설계사들하고만 뭐 계약을 하고 그러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신이 됐든 누가 됐든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주면 마음이 전달되고 네.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렇게 뭐 별로 잘 해준 것 같지 않은데 네, 맞아요. 왜 이렇게 많이 고마워하고 네, 엄청 뭐 왜 이렇게 많이 소개해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마음이 전달돼서 보통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럴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를 자주 느끼면 더 좋죠. 그렇죠. 계속 뭔가 네. 뭐 속된 말로 뽕 맞는 느낌으로 네. 약간 근데 이게 오래 일하다 보면 좀 무뎌져서 까먹어요. 그리고 또 성향 좋은 고객을 만난 거랑 내가 잘한 거랑 좀 다른 문제인데 성향 좋은 고객을 만나서 나한테 잘해줄 뿐인데 그것도 내가 잘해서 잘하는 것처럼 또 착각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건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뭐 어떻게 내가 얘기를 들으려고 모셨는데 얘기를 제가 듣고 있네요. 하는 사람으로 네. 예, 됐네요. 예. 그럼 목표가 좀 궁금하네요. 지금 나중에 이제 영상도 찍고 또 이렇게 좋은 단장 밑에서 일도 하셨는데 네네. 뭐 그 단장을 뛰어넘는다든가 뭐 이런 목표가 있나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네. 방금 말씀하신 것도 솔직히 있어요. 아 있어요? 제가 유튜브로 말 못할 목표인가요? 아닌가? 아니요, 그냥 네.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단장님보다 더 많이 구독자라는 네. 거를 네. 일단 뭐 다른 거는 아니지만 단편적으로 이제 구독자 네. 더 늘고 싶다는 목표가 있고 일단은 가장 1차적으로는 제가 팀장이기 때문에 네. 지점을 먼저 나가서 저희 지점을 꾸리는 건데 네. 대신 이제 일반적인 그냥 단수 숫자만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인당 생산성이 맞아요. 제일 높은 지점을 만들고 싶어요. 요새는 그게 화두예요. 얼마 전까지는 그냥 막 사람만 많이 모으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람 많이 모으면 업적이 낮은 사람을 많이 모으면 이게 악순환이 좀 네, 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돈을 못 벌면 고객 관리 소홀해지고 맞아요. 그만두고 막 이렇게 해서 업계가 안 좋아지는데 네. 요새는 그게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일단 설계사들을 돈을 많이 벌게 하자 이런 취지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설계사들 누구도 이렇게 돈 많이 벌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하면 딴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네. 인당 생산성은 아마 저희 전체 전국에서 제일 높을 거예요. 어느 정도인데요? 엄청 높진 않은데 네. 한 100에서 많을 때는 140까지 나오거든요. 그래도 보통 100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100 이상 엄청나요. 요새 그런 조직들이 지금 최고 높은 게 제가 170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인당 생산성이. 100 이상 조직들이 지금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어요. 100 이상 조직들이. 제가 계속 봐도 어쨌든 내 급여가 안 나오면 결국에는 힘들어 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강의도 솔직히 좀 제 것도 사실 듣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뭘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나만 뭐 영업 잘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분명히 목표가 있으니까 네. 내가 미래에 이걸 써먹을 것 같으니 지금 공부해 놓자. 약간 이런 게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확실히 목표가. 책 추천 하나만 좀 해주세요. 책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제 오노 다카시의 장사의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이제 추천해 주긴 하셨지만 네. 그 책을 내용을 보니까 이거를 그분이 이제 자영업으로 해서 장사를 하면서 이제 뭐 이제 이자카야 그걸 네. 차리면서 하는 내용인데 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영업에 접목을 시키면 할 게 많죠. 다 들어맞더라고요. 그럼요. 완전 이걸 복잡한데. 네, 다 들어맞는데 이거를 이렇게만 접목만 시킨다면 최소 MDRT 이상 하지 않을까 누구든. 그죠. MDR치가 대충 한 1,000만 원 보면 맞잖아요. 그렇죠.
천만 원 보면 맞는데 책 읽는 자와 안 읽는 자의 차이를 좀 보여주세요. 네네. 특히 장사의 신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 군데서 추천을 좀 많이 하는데 읽어보면은 영업하는 사람들을 꼭 읽어야 되고 이 작가의 마음 상태 이런 거를 보면 이 작가를 배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그 가게에 내 집 옆에 있다면. 그쵸. 완전 로열티가 확 올라가는 그죠. 작가의 마음을 보면 절대 이 가게는 잘 돼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근데 설계사분들도 보면은 똑같은 거를 좀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설계사의 마인드를 한번 고객이 반하면 고객들은 우리가 잘 되게 계속 해주려고 좀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맞아. 그게 이제 소개로 좀 많이 이어지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나중에는 진짜 가게도 한번 장사 잘 되면 계속 고객들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잘 되면은 계속 소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맨날 이렇게 찾으러 다닐 필요가 굳이 없이 네. 그 상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혹시 못다한 얘기가 있다면 한마디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 이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설계사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다 뭐다 엄청 다들 힘드실 건데 사실 코로나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누군가에겐 지금 엄청 기회거든요. 그렇죠. 지금 잘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도 열심히 할 테지만 다 같이 조금 더 많은 좋은 점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업적을 좀 올리시면서 좀 다들 코로나 끝날 때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